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봐야 될 게,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대사 경로, 그렇죠? 어떤 대사 경로 공학을 가지고 또는 합성 생물학은 또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로 공학, 그렇죠? 이 패스웨이라고 그러죠. 이 패스웨이에 대한 엔지니어적인 생각, 이 패스웨이를 알면 바로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가 있죠.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기작을 알게 되니까 어떤 설명을 할 때 왜 이런 게 일어났어? 얘가 왜 염증을 제어하고 있지? 얘가 왜 관절염을 완화하고 있지? 치료하고 있지? 이런 패스웨이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인자를 가지고 안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만을 가지고 그쵸 파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산업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경로공학은 그래서 유전자를 이용해서 새롭게 또는 개선된 이 생화학의 경로, 결국 이 생화학 경로를 조립하는 거죠. 이 재밌는 말입니다. 경로공학은 이 생화학 경로를 조립한다. 자, 이 조립을 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이 대사 경로에 대한 메커니즘, 병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봅시다. 식중독,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식중독의 원인을 찾았죠. 자, 이 식중독에 대해서 이 식중독 말고요. 이런 거 해볼까요? 사람이 죽지 않는 거. 불로장생이죠. 불로장생이라고 합시다. 자, 불로장생. 여러분이 불로장생을 찾았어. 그렇죠? 불로장생과 관련된 유전 물질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로장생과 관련된 유전 정보를 찾았는데, 유전 물질을 찾았는데, 도대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 자, 알고 봤더니 A라는 것이 있었고, 알고 봤더니 B라는 것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C라는 것이 있었어. 그렇죠? 자, 이 A와 B와 C를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A와 B를 C를 찾았어. 자, 이 A와 B를 C를 찾았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립을 하는 거야. 조립을. 생화학적으로. 자, A하고 B하고 얘를 조립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했더니만, 그쵸? C가 나왔어. 또는 그 다음에 B하고, 그쵸? C하고 조립을 했더니 A가 나왔어. 예를 들면 또 A하고 C하고 조립했더니 뭐 D가 나왔어. 예를 들면. 근데 이 D는 알고 봤더니 뭐 또 A하고 같아.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럼 얘는 D는 뭐 어떤 역할을 하지? A하고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이 A와 B의 인자를 찾아보니까 얘는, 그쵸? 병을 뭐 저지하는 역할을 해. 그쵸? 얘는 영양분이 좀 많게 해. 얘는 어떻게 돼? 뭐 또 다른 역할을 해. 이런 원인들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경로를 조립하는 거야. 경로를 조립했더니 뭐 다른 또 기능이 나왔네? 그런 것이 이제 경로공학이에요. 이걸 생화학 경로를 조립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인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는 뭐 이 병, 그 다음에 불로장생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그렇죠? 얘는 촉매다. 뭐 이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얘는 병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을 촉매하는 역할을 하니까 얘는 C하고 A를 갖다가 붙여준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립을 해야 돼요. 조립을. 이 조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원인과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제 머릿속으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대장암.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유방암. 저렇게 하면은, 그렇죠? 췌장암. 뭐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가 있어. 짜짜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로공학입니다. 경로공학. 자, 여러분이 유전공학을 지금까지 배우면서 사실은 세균에 대한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생물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고등생물보다는 사실은 단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과 경제적으로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경로공학은 그래서 세균으로 이루어졌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알코올이라든가 용매라든가 식품 첨가물. 알코올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진핵생물인 효모가 대표적으로 당을 먹으면서 알코올을 생성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효모들이 뭐 빵도 만들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치즈도 만들고, 뭐 이런 역할들도 얘기를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염료, 뭐 이런 항생제, 뭐 이런 것들도 산업에 이용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염료하고 이렇게 콤마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성생물학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합성생물학은 뭡니까? 말 그대로 신서틱, 그러니까 합쳐진 바이올라지예요. 합쳐진 바이올라지. 그러니까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많은 생물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물학적 부분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생물학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게 합성생물학입니다. 그러니까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생물학적 부분 요소들. 그게 뭐예요? 뭐 프로모터가 있고, 뭐 ATP가 있고, 뭐 그다음에 리보스 위치가 있고, 뭐 인핸서가 있고, 뭐 도메인이 있고, 그다음 리세터가 있죠. 뭐 리세터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엔자임도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새로 합쳐가지고 바로 이제 하나의 새로운 생물학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합성생물학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합성생물학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생물학적인 부분 요소들이죠. 생물학적인 부분 요소들. 뭐 이 프로모터라든가 증진자, 그렇죠? 이 조절 단백질이라든가 효소, 이런 신호수용, 립세터라든가 이런 생물학적인 부분 요소들이 합성생물학에서 키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 바이오 브릭이라고 해서 벽돌이라고 불러요. 생물학적 벽돌. 그래서 이 바이오 브릭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합성생물학의 시스템이 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 브릭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합성생물하고 관련해서는 이 바이오 브릭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고, 바이오 브릭이 뭐였어요? 그래서 바이오 브릭은 앞에서 얘기했던 뭐 단백질, 조절 단백질, 그렇죠? 엔자임이라든가 효소도 뭐 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뭐 구조 단백질이 있고 이런 촉매 단백질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도메인이라든가 인핸서 증진자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바이오 브릭입니다. 즉 합성 생물학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생물학적 부분 요소들이에요. 생물학적 부분 요소, 프로모터라든가 리버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바이오 브릭이다. 그래서 이 바이오 브릭에 의해서 바로 새로운 생물학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